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검은 욕망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평생을 찾아 헤매던 친어머니의 얼굴이 알고 보니 가장 냉혹한 조건을 품은 타인의 얼굴이었다면 그 혼란과 배신감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랑보다 현실을, 따뜻함보다 권력을 좇았던 인물들의 화려한 날들이 이제 가장 비정하고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의 심장을 쪼그라들게 할 충격적인 줄거리를 펼쳐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의 지은호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친부모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지은호의 친모는 바로 그녀의 클라이언트이자 재벌가 박진석 회장의 아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한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아들 한우진의 간이식 수술을 위해 친딸인 지은호를 이용하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접근했죠. 한편 지은호를 짝사랑하던 박성재는 그의 절친 이지혁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혁은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에 실패한 후 지은호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상태였고 이제는 사업가로 재기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배신, 조건과 진심이 뒤섞인 이들의 관계는 이번 회차에서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은호에게 친모를 찾았다는 경찰서의 연락은 마치 신호탄처럼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그곳에서 지은호는 차마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평소 인테리어 클라이언트로서 자주 만났고 그녀가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고성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듯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성이는 먼저 입을 열었죠. 은호 씨가 경찰서에 웬일이에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 지은호를 알아보지 못한 척하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은호가 자신의 딸임을 알고 있었지만 1000번의 연습을 거친 듯한 충격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아니 말도 안 돼. 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혼절하는 듯 쓰러져 버립니다. 그녀의 이 치밀한 연련은 지은호에게 죄책감과 연민이라는 두 개의 칼날을 동시에 꽂아 넣었는데요. 지은호는 속으로 꿈 같아, 꿈일 거야. 어떻게 저분이 내 엄마일 수 있지? 라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에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고 심장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쓰러진 고성이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지은호는 어쩔 수 없는 책임감에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깨어난 고성이는 흐느끼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꿈이 아니었어. 진정하세요.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성이는 깊은 죄책감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미안해요.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어. 더 열심히 찾아볼 걸 이라며 연민을 자극했는데요. 그녀의 눈물은 마치 거짓으로 빚어진 진주처럼 영롱했지만 그 속에는 딸의 간이라는 잔인한 목표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딸을 버린 것이 아님을 각인시키려는 계획된 서사를 풀어놓았습니다. 내 이름은 한유라였어. 라고 운을 뗀 그녀는 부모님이 청주 어디 보육원에서 널 입양했다고 하지 않았니? 부산에서 사라진 애가 어떻게, 누군가가 널 데리고 간 거였구나. 라며 자신은 희생자였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난 온 부산 바닥을 이 잡듯 뒤졌는데 혹시나 하고 골목골목 다 찾아다녔는데 라는 과장된 슬픔은 지은호의 마음속 단단했던 의심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그저 이분이 날 낳으신 분이라니? 라며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의 롤모델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던 고성이가 자신을 낳은 친모라는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극도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성이는 심지어 어떻게 내 딸을 눈앞에 두고 몇 번이나 만나면서 못 알아봤을까? 라며 자책하는 척 지은호의 감정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날 고성이는 일부러 얇은 블라우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나타나 지은호의 걱정을 샀는데요. 지은호가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냐고 묻자 고성이는 딸 잃은 엄마가 너무 등 따숩게 잘 살고 있으면 딸이 상처받을까봐 딸 잃어버린 날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나왔다는 눈물겨운 거짓말로 지은호의 마음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중성은 병원을 나선 후 가장 섬뜩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연민을 얻기 위해 입었던 얇은 옷을
쓰레기통에 바로 던져버리며 아, 시원해. 됐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과거를 뒤로하고 권력의 정점에 선 그녀에게 모성애란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재벌가인 박성재의 삶에도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진석의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사장으로 전격 승진하는 인사 이동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버지 박진석을 찾아가 아버지께 제가 부사장 감이 되나요? 라고 솔직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의 아버지 박진석은 아들을 향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네가 회사에 애착이 생겼잖아. 애착이 생겼으니 책임자로 더 올라가야지. 뜻밖의 승진에 박성재는 아버지가 나를 믿으시네 라며 뿌듯함과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은 고성희의 권력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 후 남편의 죽음을 겪고 돈 많은 박진석과의 재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룬 인물입니다. 권력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아들 한우진의 미래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죠. 고성희는 박진석, 당신 대체 왜 이래?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박성재의 승진은 그녀가 계획했던 후계 구도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벌가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 다툼에 차가운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하루를 보낸 지은호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지혁뿐이었는데요. 비혼주의자였고 그녀의 짝사랑을 거절했던 그였지만 동업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공유하는 묘한 관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만났어요. 라며 짧은 한마디로 친모와의 만남을 전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의 복잡한 눈빛을 읽고는 축하해도 되나?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그저 네 라고 조용히 답하며 여운이 가득한 침묵을 남겼습니다. 축하할 수만은 없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아이러니한 현실을 이지혁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에게 따뜻한 응원을 건넸습니다. 잘됐다. 나중에 사연 말해줘. 그리고 나 포기 안 했어. 여기서 포기 안 했어 라는 말은 지은호를 향한 사랑. 고백이 아닌 그가 추진하고 있는 AP 인수를 향한 굳건한 사업적 의지를 뜻했습니다. 사랑을 잃고 현실의 바닥까지 경험했던 이지혁은 이제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증명하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곁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안을 얻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애라는 새로운 끈이 단단하게 묶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고성희는 다시 지은호에게 만남을 요청합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왜 보고 있어도 그리운 느낌이지? 봐도 부족해라고 애틋한 말을 건넸지만 지은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만나서 그럴 것. 저는 아직도 이사장님으로 보인다며 쉽게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은호의 신중한 태도는 고성희의 조급함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정적인 한 수를 꺼내들었죠. 눈물을 글썽이며 지은호에게 감정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내가 이사장으로 보이는구나. 부모 자식은 다른 거지. 난 내 딸로 보이는데.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주겠니?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사실 친부모를 진짜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만나고 난 뒤 어떻게 할지 전혀 생각을 못했다며 혼란스러운 진심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고성희가 이전에 아픈 아들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전에 아들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제 쌍둥이 남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성희는 이 질문을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한우진이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다행히 공여자가 나타나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때 고성희가 짜놓은 치밀한 각본이 실행됩니다. 고성희는 지은호가 듣고 있는 앞에서 이식 담당자와 통화하는 듯한 극적인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술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 공여자가 잠수 타는 경우가 있어요, 박사님. 그럼 이제 어떡해요? 다음 기증자는 없잖아요? 이 절망적인 통화 내용은 지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낳은 엄마가 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로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고성희는 지은호가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직감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상황은 한참 전부터 안 좋았어. 괜히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지은호에게 나의 딸인 내가 대신 공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희의 친딸간 빼앗기 작전이 이제 본격적인 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문제로 울먹거리며 병원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고 지은호는 그런 친모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지은호는 이 모든 진실을 양어머니인 정순희에게 알릴 수 없어 집과 떨어진 곳에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 여기서 내릴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하지만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감정을 자극하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니까 손님처럼 떨을 순 없어서라며 차에서 내려 애틋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 장면은 외출했던 정순희의 눈에 포착되었고 정순희는 누구야? 저 멋있는 여자? 라고 물었지만 지은호는 클라이언트다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는 진실을 평생 자신을 딸로 키워준 정순희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숨긴 채 자꾸 죄지은 기분이 들지?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정순희와 동생 지강호가 준비하는 신메뉴 갈비를 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뭘 떨려, 엄마. 몇십 년 동안 몇백 번은 만들었을 텐데. 맛 걱정은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며 다정한 딸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고 라는 말과 함께 지은호의 얼굴에 스치는 멍한 표정은 그녀의 깊은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순희는 요리를 하다가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리자 무심코 폰을 받습니다. 고성희가 보낸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죠. 우리 딸 엄마라는 단어를 본 정순희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았고 그 내용을 읽자마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성희의 문자에는 아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서 미안하다. 네가 우러날 때 불러줘. 죽기 전에 한 번만 들으면 되니까 우리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희는 자신이 평생을 키운 딸에게 친모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가장 애틋하고 슬픈 형태의 고백이 담긴 문자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잃고 입을 틀어막은 채 자신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배신감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모성애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벽이 가장 잔인한 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 그럼 아까 그 여자가? 순이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중얼거림은 격렬한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격렬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가슴을 부여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는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클라이언트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여자가 그 화려한 외모를 가진 고성희가 사실은 은호의 생모였단 말인가요? 과거의 기억들이 순이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2억짜리 공사 맡았어. 해맑게 웃던 은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 설마 생모를 찾고 싶었던 거구나. 은호는 언제부터 그랬던 걸까? 방황하고 불만투성이인 아들 강호에게 은호를 비교하며 상처 주던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수많은 질문과 회한이 뒤섞여 순이의 가슴을 천근만근의 무게로 짓눌렀습니다. 벤치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친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렇게도 쉽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순이는 딸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그 화려하고 돈 많은 생모를 홀로 만났다는 사실의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혹독한 가난 속에서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지켜내야 했던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은호를 떠밀었을지 모른다는 자격지심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양모로서 겪는 이 고통은 피를 나눈 모녀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인연의 무게였을 겁니다. 한편 집안에서 은호는 외출한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 탓을 하며 걱정을 안심시키는 것을 보며 은호는 그저 속으로 빨리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했을 뿐이었죠.
순이는 결국 울었던 티를 하나도 내지 않은 채 다시 웃으며 집으로 돌아와 딸의 걱정을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숭고하면서도 외로운 희생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가족사가 한 어머니의 마음을 짓누르는 동안 이지혁은 자신의 삶과 사랑 모두에서 할 때까지 해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찾아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호떡을 건넸습니다. 엊그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호떡 좋아하잖아 라는 말 속에는 겉으로는 능청스럽지만 속으로는 너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그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신경 쓰는지, 왜 이젠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 하는지 괴로웠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과거 지역의 거절로 인해 깊게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역에게 묻습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 써요? 이지혁은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칼처럼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몰라서 물어? 좋아하는 여자니까 당연히 신경을 쓰지. 이 짧고 간결한 문장은 비혼주의자였던 이지혁이 자신의 모든 철학을 내려놓았음을 증명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은호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지혁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지은호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얘긴 지난번에 다 끝난 얘기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감정 정리될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선배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선배를 향한 나의 미련을 이제 내 손으로 끊어내겠다는 은호의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는데요. 지혁은 그런 은호에게 섭섭함을 토로했지만 은호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이제 예전의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때까지 해보는 놈이라는 AP 회장의 평가처럼 사랑에서도 집요한 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AP도 할 때까지 할 거고 너한테도 할 때까지 할 거야. 이지혁의 이 직진 선언은 이미 멀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에 다시 한번 불꽃을 던져 넣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과의 복잡한 감정 실타래를 끊어내려 애쓰는 바로 그때 그녀의 생모인 고성이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뒤에 권력과 욕심을 감추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여자는 이제 자신의 숨겨진 아들인 한우진의 생명줄을 잡기 위해 친딸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에게 쓰러지는 척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라는 걱정에 고성이는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래. 겨우 만나자마자 이게 뭐라니 제대로 웃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교묘한 눈물 연기는 모성애를 갈망했던 은호의 마음의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눈물 속에는 아들 한우진이 간 이식이 시급한 상태라는 절박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녀는 과거 은호를 버렸던 죄책감이나 모성애가 아닌 오직 아들의 생존이라는 탐욕적 목표를 위해 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슬픈 척 말을 흐리며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간이식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100명이 받으면 1에서 3%다. 형제자매도 25%밖에 안 된다니까. 라며 한숨을 쉬더니 은호야, 너 혹시 아니야 은호야. 그냥 검사만이라도 받아줄래? 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무거운 짐을 지은호의 어깨에 올려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는 생모의 모습을 보며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라도 내어주고 싶은 간절한 모성애의 호소에 은호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제가 검사를 받아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이번엔 느낌이 좋다며 은호의 간을 빼앗을 궁리만 했지만 겉으로는 그래줄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엄마니까라며 울먹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순수한 희생을 하려는 딸과 그 희생을 이용하려는 친모의 섬뜩한 대립이었습니다. 은호는 다음날 바로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하루는 생명의 무게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편 고성이의 재혼으로 신분 상승한 박진석 회장의 딸 박영라에게도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혁의 동생인 이지환을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두고 있는 아가씨였죠. 박영라는 엄마 고성이가 자신을 애지중지 키웠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통제와 감시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라에게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잔인하게 강조하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차가운 어머니였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박영라는 어머니의 행동에 늘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어플을 통해 고성희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의아함에 빠졌습니다. 엄마 오늘 목련회 모임인데 왜 구리 쪽에 계시지? 박영라가 본 차량 위치는 고성희가 아들 한우진의 병원이나 은호를 비밀리에 만나는 장소와 가까웠을 겁니다. 이 의도치 않은 발견은 고성희가 숨기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 즉 한우진의 존재를 향한 박영라의 의심을 키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지혁에게는 드디어 인생 역전의 화려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비혼주의자로 결혼식마저 파국을 맞고 회사에서 낙하산 동료에게 밀려났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의 조언을 듣고 AP그룹 인수를 위해 최종 입찰까지 도전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이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한 삶의 근성을 가르쳐 주었고 이 조언은 지혁의 마음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지혁은 AP그룹 회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은 결국 돈이라는 차가운 거절을 들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본입찰에 참여했습니다. AP 회장은 사실 이지혁의 열망과 근성을 시험하고 있었는데요. 끝장을 보는 놈이라면 최종 입찰까지 오겠지 생각했다며 이지혁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에게 AP그룹을 맡기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지혁은 마침내 AP그룹 인수에 성공하며 그의 인생 제2막을 힘차게 열어젖혔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또한 아들의 성공과 함께 전기기사 시험에 합격하며 정년퇴직 후에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요. 이 부자의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는 화려한 날들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에게나 화려한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 인수라는 가장 화려한 날을 맞이한 후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지은호에게 전했습니다. 지은호 역시 진심으로 기뻐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던 중 지은호는 용기를 내어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 아니고 친어머니예요. 그게 내가 아는 분이었어요. 클라이언트였던 고성희 이사장님이요. 이 말에 이지혁은 그게 말이 돼?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호에게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만날 거예요. 간이 좋지 않대요.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래요. 지은호가 담담하게 털어놓은 이 이야기는 이지혁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고 회로를 순식간에 작동시켰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은호를 짝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결석 한 번에도 의아함을 품을 만큼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도 결석을 안 하던 은호가 전날 결근했던 사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에게 날카로운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너한테 간이식 적합 검사해달라고 했어? 너 어제 그 검사 받느라 결근했니? 너 내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체크해봤어? 그의 질문은 차갑고 날카로운 메스처럼 지은호의 순진한 마음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에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친모의 눈물과 이지혁의 냉철한 의심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성희의 검은 속내를 향해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너무 우연이라 이상하단 생각 안 들어? 우연히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그게 내 생모래. 그런데 간 이식이 필요해. 너무 딱 맞지 않니? 너무 딱 맞지 않니? 이 문장은 지은호의 머릿속을 천둥처럼 강타했습니다. 따뜻한 모성애라고 믿었던 고성희의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간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선배의 경고와 그리웠던 생모의 눈물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갈등에 빠졌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의사에게 간 크기며 혈관이며 이미 적합인데 뭐라며 여유를 보였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친딸의 간을 이용하려는 이 무서운 계획은 이제 이지혁이라는 지독하게 이성적인 장애물을 만나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은호의 순수한 마음은 고성희의 탐욕이라는 차가운 얼음칼에 깊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이지혁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은호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간 이식이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을지도 모른다는 허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 인수라는 화려한 날을 쟁취했지만 그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은호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이
고성희의 검은 욕망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편 지은호의 양어머니 정순이는 딸에게 말 못할 고통을 혼자 삼키며 가슴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박영란은 어머니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며 가족 비밀의 문을 열기 직전이었는데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는 서로 복잡하게 얽히며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은호는 이 상처 속에서 친모의 진심을 외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의 날카로운 의심의 칼날은 고성희의 비열한 계획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가족 비극을 이겨내고 화려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화려한 날들이 오기를 응원합니다.